이번에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함수와 함수 사이의 부등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fx다 라는 놈이 있었어. 그리고 y는 gx다.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놈이야. 얘가 fx. 그 다음에 gx는 뭐 어떤 놈으로 볼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하겠습니다. 자, 얘를 gx다 라고 해볼게. 그리고 이 만나는 점을 나는 알파,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x하고 gx가 두 함수 값이 같을 때 그때의 x값은 누구가 나오는 거야?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 둘이 같죠.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같잖아. 감마를 집어넣었을 때 같단 말이죠. 알파, 베타, 감마. 자, 만약에 fx가 gx보다 크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 fx가 gx보다 높이 있어야 돼. 높이 있을 때의 x값. 자, 보시면 fx가 지금 노란색 그래프고 gx가 파란색 그래프인데 노란색 그래프가 더 위에 있을 때 이 부분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x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다면 얘는 그런 x값을 집어넣었을 때는 fx 값이 더 크죠. 이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내가 집어넣었어? 그러면 fx에다가 집어넣은 게 gx에다 집어넣은 것보다 더 크단 말이야. 또 어디도 있겠니? 이 부분도 있겠죠. 감마보다 큰 부분을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이 성립되죠. 그쵸? 이번엔 반대로 fx가 gx보다 작다. 그러면 이번에는 파란색이 더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부분?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이 x가 베타하고 감마 사이에 있을 때 그때는 파란색이 더 위에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베타하고 감마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gx가 더 위에 있잖아. fx보다. 여기다가 집어넣는 x값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 함수하고 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mx 플러스 n이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이 만나는 점을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y값이 mx 플러스 n 이 y값하고 같은 순간 그때 x값이 누구야? 알파하고 베타가 나온 거죠. 맞습니까? 만약에 얘가 더 크다면 2차 함수가 더 큰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돼?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베타보다 큰 부분을 집어넣어 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작다면 이번엔 작은 부분은 이 부분이잖아요. 2차 함수가 더 작은 부분. 직선이 더 위에 있죠. 그러니까 그때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알파에서 베타 사이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지. 이해 갔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이 mx 플러스 n을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ax 제곱에 플러스 b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c 마이너스 n 얘가 등호일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얘를 넘겨주는 순간 얘도 뭐가 되는 거니? 그냥 2차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면 등호면 2차 방정식. 자, 이렇게 나오면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자, A가 양수라면 크다. 그러면 사이드 값. 작다. 그러면 사이 값.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비슷하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는데 자, 여기가 x축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알파, 베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거 이제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했죠.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근이 누구하고 누구 나오는 거니?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사이값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3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 3일 때 여기가 뭐 감마고 여기가 뭐 델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3보다 작을 때, 함수값이 3보다 작을 때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x의 범위는 감마에서부터 델타까지.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리고 이 3을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얘는 어떤 부등식이 되는 거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3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얘는 근이 누가 되니? 감마하고 델타죠. 얘를 새로운 함수라고 놓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얘가 감마, 델타. 이 3이라는 것이 x축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이 그래프가 넘겨주면 마이너스 3이 됐죠. 밑으로 3만큼 내려온 겁니다. 얘가 3만큼 내려왔어. 그러니까 이 점이 이 점으로 내려오고 이 점이 이 점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느낌을 갖고 갔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 얘는 0이다. 자, 이런 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얘하고 x제곱 플러스 2x 얘는 3이다. 하고 사실은 똑같은 방정식이죠. 또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얘도 똑같은 놈이지. 자,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얘를 y라고 놓고 얘도 y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하고 y는 0하고를 연립한 게 이 위에 있는 식이 되겠죠. 즉 얘가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고 y가 0일 때 이렇게 얘는 인수분해가 3, 1, 마이너스가 어느 쪽이니? 이쪽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3하고 1.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 맞습니까? 자, 얘는 두 번째 놈은 얘를 y라고 놓고 얘를 3이라고 놔볼게. 그럼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근이 0하고 마이너스 2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0입니다. 이 값이 누가 될 때야? 3이 될 때죠. 3. 그럼 그때 근이 누가 나온다는 얘기니? 그때 근이 마이너스 3하고 1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얘하고 똑같이. 됐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자, 얘도 마찬가지. y는 x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하고 얘를 볼게. 자, y는 x제곱은 분명히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그림이 직선의 형태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럼 둘이 같을 때 이때하고 이때죠. 그때의 근이 누가 된다는 얘기야. 얘가 마이너스 3하고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 3을 내가 x축으로 바꿔줘. 그러면 얘하고 똑같은 그래프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런 느낌을 갖고 가는 거야. 얘를 x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짝 이렇게 기울여주면 이 그래프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2차 함수하고 얘 직선입니다. 직선하고의 관계야. 얘 2차 함수죠. y는 3 직선입니다. x제곱 2차 함수죠. 얘 직선이야.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연립을 하시면 다시 2차가 된단 말이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기 2번 한번 볼게. 먼저 1번입니다. 얘하고. 자, 먼저 얘 1번은 요 놈이 0이 될 때야. 이 그래프가 0이 될 때. 언제니? 이 점하고 이 점일 때 0이죠. 그러니까 베타하고 감마가 근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이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하고 같을 때. 둘이 같을 때는 이때하고 이때죠. 그때의 x값을 보시면 알파하고 누구? 델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잖아. 그러니까 얘는 범위로 나오겠죠. 베타보다 크거나 같고 감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2차 함수가 이 1차 함수보다 위에 있을 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러니까 그때 x의 범위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델타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됐니? 자,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또 2차잖아. 넘겼을 때는 어떤 느낌으로 바라보라고? 얘를 x축으로 바라본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3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0보다 작을 때, 지금 fx가 이 그래프인데 0보다 작은 부분이 밑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 그럼 그때 x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마이너스 2부터 4까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gx가 0보다 클 때. 자, gx는 요 놈인데 얘가 0보다 클 때, 위에 있을 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누구부터 누구까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가 될 거라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자, fx가 gx보다 작다? fx가 더 밑에 있어야 돼. fx가 더 밑에. 지금 어느 부분이 밑에 있냐면 자, 이 부분이 gx보다 밑에 있죠. 그러니까 그때 x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를 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등호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2까지.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입니다. 4번은 얘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둘이 곱해져 있잖아.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여야 돼.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자, fx가 0보다 크면 동시에 gx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또는 fx가 만약에 0보다 작다. 그럼 동시에 gx는 0보다 커야 돼. 자, fx가 0보다 큰 부분 얘하고 얘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gx가 0보다 작은 부분, g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야. 얘네들이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겹치는 부분은 헷갈리시는 분은 수직선을 그리세요. 마이너스 2 또는 x가 4보다 크다.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그 다음 이번에는 fx가 0보다 작을 때 이 부분이죠. 즉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가 되겠네. gx가 0보다 큰 부분,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겠죠. 둘이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거나 또는 이런 겁니다. 할 수 있겠죠? 5번 보겠습니다. 5번도 방금 했던 문제하고 비슷해. 1번은 그냥 이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이 2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이 2차 함수가 이 1차 함수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크다는 얘기는. 그럼 위에 있는 부분이 누구니? 자, 여기 위에 있죠. 2차 함수가. 여기도 위에 있죠. 그러니까 그때의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또는 5보다 큰 쪽이죠.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된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 6번입니다. 자, 이 2차 함수가 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직선이 뭐 이렇게 있으면 2차 함수가 항상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 뜻은 이렇게 해도 되죠. 얘네들이 만나지 않죠. 연립했을 때 근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고, 또는 이 값이 mx-2보다는 항상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넘겨주시면 이 x제곱은, 자, x로 묶어주면 m 빼기 마이너스로 묶읍시다. 마이너스에 m 더하기 2에 x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이런 건 앞에서 많이 했잖아. 얘 아래로 볼록이고 붕 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x축으로 바꾼 느낌이라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판별식이 m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16.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근이 없어야 되니까 작아야 됩니다. 인수분해는 어떻게 할래? 전개하지 마시고 얘 4의 제곱이잖아. 합차 공식이죠. m 플러스 2 더하기 4 m 플러스 6 m 플러스 2 빼기 4 m 마이너스 2. 자, 얘가 0보다 작습니다. 그럼 얘는 사이 값이죠. 마이너스 6에서 2 사이. 할 수 있겠죠?